이 영상에서 사용하는 역학 프로그램은 텔 영리학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으며 필요하신 경우 월 29,400원으로 구독하여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 프로그램인 구성 영리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을사다. 을사는 자기가 벌써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을사다 이러시면은요, 을사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항상 보면은, 을사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꽃인데 벌써 꽃을 피운 나무라, 이게. 자체가. 을사가.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나는 어디 가서도 무조건 꽃만 피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어디다 기댈까요, 이 사람이? 어디 기댈 때 찾아야 내가 꽃을 활짝 피우잖아요. 그래서 사중에 보면 그 경금이 있잖아요, 그죠? 경금이 자라잖아. 사가 뭐예요? 경금이 장성하는 자리, 경금이 튀어나온 자리. 나는 경금을 만나서 꽃을 피우리라. 그래서 어른 경금이 만나는 순간에 자리 이동을 합니다. 여기 뭐 총을 받으면 경금이 흔들리니까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하고 얼른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을사나 이제 이런 일주를 가진 분들은 결혼하면 가정의 변동성이 많기 쉬워요. 을사는. 자, 그 을의 특징은 뭐냐? 확장성이에요. 나무에서 자라오다가 잎이 옆으로 퍼지잖아요, 그죠? 퍼지면서 나오잖아. 그럼 넝쿨이다 치면은 잘라도 뻗어나가요. 땅에서 하는 거는. 뭐 고구마 줄기 아무리 잘라보세요. 계속 뻗어나가. 밟아도 안 죽고 살아나서 뻗어나가요. 그래서 생명력은 을이 제일 강해요. 하나는 말로 그냥 길바닥에 던져놔도 살아요. 바깥에 던져놔도 살아요. 그래서 을은 초목이 이제 확장성이고 친화력이 있고 민감하고 집착성이 있단 말이죠. 이제. 남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려고 해. 왜? 내가 어디든 기대야 살아가니까.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게 민감해요, 이게.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하지. 속으로는 굉장히 민감해요, 이게. 그리고 어디 하나 딱 꽂히면은 끝장을 볼라 그래요. 내가 바위를 만났으면 끝까지 타고 올라가지. 누가 옆에서 뭐라 한다고 내 안 해. 그거는 내가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 특징이란 말이죠. 이 사화는 태양이에요. 태양. 조명, 빛, 태양이란 말이죠. 태양은 뭐예요? 확산이 펼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항상 확산 속에 보인다 이러니까 나는 빛나는 사람이어야 되고 나는 세상을 다 비춰줘야 된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 어디 가면 꼭 내가 앞장서서 다 잘 지내자, 다 잘하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명예욕이 있어요. 명예욕이 있고 반대로 이게 너무 확장이 되는데 뿌리가 없으면 뭐예요? 허영심이 있고 그 다음에 언변이 굉장히 좋아요. 태양이 하늘에 태양이 와 지금 보세요. 비추면은 꽃도 비추고 땅도 비추고 나무도 비추고 저 아파트 담벼락도 비추고 거기다 다 그건 뭐예요? 여기는 나무한테는 이 말을 하고 땅에는 이 말을 하고 풀에는 이 말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비추는 모양이 말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개방적이에요. 개방적인데 확산이 너무 되다 보면은요 조금
자기 도취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허영심 같은 게 조금 있어요, 이게. 태양이. 그 다음에 오화는 불이에요. 불은 뭐예요? 폭발성이랑 끊임없이 타올라요, 이게. 나도 태고, 나는 뭐예요? 주변을 태워야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뭐냐? 눈에 띄는 거를 다 태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화가 보면은 폭발성이 열정, 개혁, 집요, 연구를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 열정이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뭐든 간에 불로 태워가지고 다시 만들려고 그래. 그 다음에 불이 타오르는 만큼 원변이 굉장히 좋아요. 왜? 불은 딱 보면은 그 모습 가지고 이 사람 판단하고 또 태우면서 보고 나중에 이 사람 이걸 태우고 나면은 이 죄가 뭐냐 따라까지 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면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참견을 잘해요. 자기는 좋은 뜻으로 하는데 남들이 보면은 지나친 참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오와 이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폭발하면 안 돼. 적당해야 사람들이 불 따뜻하게 좋다 하지. 불 옆에 가는데 갑자기 펑펑펑펑 터져가지고 내가 다친다 싶으면은 필요할 때는 좋다 하는데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확 할 적에는 야, 네 필요 없다 오지 마 되는 게 냉정해져요, 이게.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뭐야, 이거 불은 내가 조절을 잘해야 내가 불러서 가치를 사람들한테 계속 인정받는단 말이죠. 아니, 사람들이 음식 요리를 한다면 내가 불이다 내 마음대로 태우면 어떻게 되죠? 정화는 가을 겨울생이 좋겠네요. 네? 가을 겨울생이 좋겠네요. 그렇지요. 정화는 무조건 가을 겨울생이 돼야 됩니다. 이게. 봄에 태어난 정화는요, 세상의 불을 태워가지고 세상을 다 내 지식이란 내 그거를 불태워서 내 나름대로 뭘 하려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서부터 배척받기가 쉬워요. 이게. 가을 겨울 되면은 불태워서 따뜻하잖아요. 가을에 정화가 많으면은 가을에 차원대 불 피워주고 거기 냉기를 녹이면은 물을 만드는데 그게 물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 시기면 그게 돈이라고 보면 돼요. 그 쇠를 녹이면은 빛나는 칼이 되잖아요. 그 이제 그게 많은 시절에 가서니까 나는 돈 보고는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돈을 보는 게 있어. 근데 이제 그건 내가 힘이 좀 있을 적에 이야기고 힘 없으면 뭐예요? 남의 일 해주다가 내가 힘 빠져가지고 불이 꺼지는 거야. 뭘 하다 중간에 불 꺼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망하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망하는 거야. 열이냐 빛이냐는 어떻게 봅니까? 예? 열이냐 빛이냐 정화가 열이냐 빛이냐? 예. 정화는 무조건 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을 가진 빛이 되고 열인데 기본적으로 열인데 빛도 가지고 있고 병화는 빛인데 열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정화는 그렇게 뭐냐 타오르는 모닥불 생각하면 되고 병화는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겨울에 태우면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면 근데 사람들은 겨울에 태양 보면은 떴긴 떴는데 뭐 별로 안 떴어요. 그렇게 겨울이 되면은 병화보다 정화가 환영을 받아요. 불을 피워주니까 따뜻한 집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겨울에 태양은 내가 세상에다가 내가 너가 따뜻해주게 하면서 봉사를 하든가 뭘 하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실제 결과물이 잘 없어. 그냥 하는 내 자체 자기 만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겨울 태양이 반대로 봄이나 여름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되면 만물을 키운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이 좋은 것도 없고 영혼이 나쁜 것도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자, 진토, 수토는 산이에요. 산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산은 말이 없다. 쉽게 잘 안 움직인다. 감정의 기복이 많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행위에. 속으로 감정의 기본이 있지만 어떤 행위나 이런 걸 할 적에 굉장히 신중하는 게 있어요. 흙기석이란 말이죠.
그래, 자기 감정 표출을 잘 안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산이라고 봅니다. 땅은 자기 감정 표출을 좀 잘 안 해요. 중용, 미든, 우든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든하고, 어떻게 보면은 중간을 늘 지키고, 이렇게, 그렇게 토를 이제 명리에서 보면 조율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거는, 야, 이 땅이 있으니까 여기서, 니는 여기 살고, 니는 저기 살고, 니는 여기 살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충미가 토인데, 이건 이제 땅이라고 해놨어요. 자, 무토는 산도 되지만은 사람이 개가 나지 않는 야산, 들판도 다 무토에 들어갑니다. 기토는 사람이 사는 땅이라고 보면 돼요. 일하는 공간, 배사, 땅의 개념을 기토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산에 얼목이 있다 이랬으면 산에 핀 꽃이 되지만은요, 기토가 얼목을 봤다 이러면은 밭에서 키우면 곡식이 되는 거예요. 기토가 감목을 보면은 밭에다가 조그만 정원에다가 과일나무를 키우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그 무토는 그 산이다 이러면은 그 크게 하면 국가 전체를 이야기하고 넓은 범위를 이야기하고, 기토는 한정된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땅은 압축성이에요. 땅은 다지고 쌓이잖아요. 유적들 발굴하는데 보면은 몇천 년을 사람이 살다가 다지지잖아요. 그래서 땅은 기다릴 줄 알아요. 건강하고 순종하고 인내를 하는데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근거마다 순종마다 인내를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토를 참을성이라 하는데, 본능적으로 알아요. 기다리면은 된다는 걸 알아요. 기다리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야 내한테 이익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토들은 잘 기다리고 사람들하고 척을 잘 안 져요. 뭐 와서 하겠다, 뭐 그래 해라, 이 땅에 해라 이래. 땅을 파헤쳐도 해라 그래. 땅을 파헤쳐서 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내 거라. 지우는 사람은 뜻이 떠나지만은 땅으로 봐서 내 거야만 내 거라 말이죠. 그래서 기토가 건강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꾸준하게 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을미토는 이제 기토, 축토, 미토가 있다 싶으면 미토는 한여름 후에 시간 와서 밭에 밥 맺는 사람들이라 그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밭을 내고, 이 축토는 뭐냐, 겨울에 꽁꽁 보리밭을 메고 보리밭을 간다 그래. 보리밭을 가는 소답고 이래 이야기하면 돼. 축토가 소니까. 그래, 그만큼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자기 목적, 자기 할 일을 그냥 묵묵하게 끈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토하고 또 축토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미토는 쉽게 말해서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로 하는 일을 잘하고, 축토는 외롭고 쓸쓸한데 혼자 사는 걸 잘해요. 축토는 축중에 신금이 있고 안에 개수가 있잖아요. 내가 홈이 들고 꽁꽁 얼은 땅을 파야 물이 나온다는 아니까 열심히 살아요. 사는 거는 축토가 제일 열심히 살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묵묵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토를 끈기가 인내를 하는데, 자, 땅을 보면 압축성이다. 이건 압축성이 뭐냐? 다지고 다진다는 거예요. 생각도 다지고 일도 다지고 끝장을 볼 때까지 한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시는 구금인데 이거 원광석이라 그 쇠몽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광석은 수축성이 있고요. 과강절단 계역이다. 저 수축성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거둬 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의 모든 기운을 거둬 들여가지고 자꾸 하나를 압축시키려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금은 베풀 줄을 잘 몰라. 무조건 내 편 하라 그래. 무조건 내 편 하라 그래요. 이게. 인의 예지 신을 할 적에 금을 의리를 하잖아. 의리란 건 뭐예요? 법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 편 할래. 우리 편 할래. 그게 의리란 말이죠. 그래서 과감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계획이라는 거는 보고 맞는 거는 맞는데 아닌 거는 아니라고 그냥 과감하게 합니다. 그 시기적인 특성으로 보면은 봄, 여름은요 세상의 법으로서 뭐 아무리 자라나는 시기가 되고 가을, 겨울에는 그 자라난 결과들이 드러나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 이 나무가 한여름 잘 지냈는데 아직도 쓸만하네 싶으면 놔놓고 과일나무 심어놨는데 거기 별거 없네 싶으면 그냥 가차없이 베어버린다고요. 베어야 딴 나무 심잖아요. 이제 그것을 설모 있다 없다 이것을 이렇게 가려서 결단을 잘해요. 그래서 하는데 이 신금은 신금, 그 지지신금이라고 이 경금들은 내편한테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 어린이가 친구냐 적이냐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욕심이 많아요. 권력욕도 있고 때로는 사납게 제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납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명리에서도 인사신은 안 좋다는 게 뭐예요? 신이 와서 인목을 치니까 생명 자체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인사신은 안 좋은데 기문에서도 역시 3이고 3살이라고 그래요. 3은 인목, 2, 4와 신, 9, 3살이라 그래요. 이걸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신을 제대로 안 좋게 봅니다. 잘났든 못났든 어쨌든 한 세상을 살아왔는데 때가 되니까 내년에 이게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딱 보고 판단을 해서 안 되니까 자른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정확한 분석이나 어떤 결과를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리니까 내가 봐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갑이 잘린단 말이죠. 유는 이제 보석이라 해야 돼요. 문광석이 불을 만나면은 새로운 인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해요. 열매니까 뭐예요? 이제 만물이 정하다 모든 기운이 가장 잘 응축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빛나는 거다. 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잘 응축된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토가 모이면은 신금 바위가 되고, 이 바위가 응축되면은 그 안에 보석이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보석이를 하고, 그리고 요거는 수치에다 지금 응축이에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치밀하고 생시해요. 그리고 내가 빛나니까 뭐예요? 난 더러운 꼴을 못 봐. 그래서 유나 신금이 있는 사람들이 결백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 잘못됐다, 네 못생겼다 이 소리 들으면 사생결단을 해요. 칼 들고 끝까지 따져요, 이게. 이제 그런 특징들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기문을 치면은 우리가 쓰는 모든 거, 지금 저 들고 있는 연필, 볼펜, 만년필, 이런 것들 나름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여기 맞다는 거야, 이게. 나는 여기 맞고, 야, 이거를 가지고 온갖, 이것하고 저것도 다 할 수 있어, 이래 되는 거예요. 나는, 본인 입장에서는. 자, 폐는 강물이에요. 흘러가는 강물이라고 보면 돼요. 흘러가는 물이다.
또는 여기 이제 쉽게 말해 흘러가는 물인데 넓으면 바다가 되고요. 작으면 저수지가 됩니다. 저수지가 된다. 강물은 뭐예요? 수평성이에요. 물은 어디 부어놔도 수평성이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해수 임수는 절대 자기 주장 잘 안 해요. 가마지 물로 앉아가지고 하나 듣고만 있고 자기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요. 뭐든 받아들이니까 물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다 내가 안다.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 해수의 특징이 뭐냐? 수평성이고 포용하고 이해력이 있는데 반대로 좀 음흉한 게 돼요. 자기 표현을 잘 안 해. 자기를 잘 안 드러내요. 해수가 감목을 키우면은 내가 원하는 나무 한 그루 요것만 키우면 돼. 이렇게 돼요. 해수가 예를 들어서 얼목을 키우잖아요. 얼목 키우면은 어뢰가 뭐예요, 이게? 얼목은 언제든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 네 물이니까 네 꼭 키워줄게. 넓은 데서 네 하나 키워줄게. 근데 니는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임수들이 남한테 책임 잘 안 줘요. 임수나 해수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느냐? 나를 그냥 무작정 흘러가는 강물이 아닌 안동댐처럼 큰 댐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해. 나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원하고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작은 데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잘 안 써요. 이제 나름으로 다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것을 천간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간을 할 적에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 특징이 있어요. 자수는 우물이잖아요. 우물은 뭐예요? 구덩이 감이라. 구성하기 상수 1번이고, 그죠? 구덩이 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단 말이죠. 이건 뭐냐? 침투성이라고 그래요. 우물이 생기려면은 물이 여기서 내렸는데 땅속 어디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어디든 침투를 해요. 이렇게, 그건 바꿔 이야기하면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은요, 내릴 적에, 자기는 하늘에서 내리면서 다 봐.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아파트에도 내리고, 집에도 내리고, 땅에도 내리고, 다 보고, 땅 밑으로 쭉쭉쭉 오면서 다 모였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개수가 지혜가 있다 이래요. 눈치가 빠르다 그래요. 그 대신에 그렇게 상대방을 파악 잘하니까 뭐예요? 상대방한테 필요한 걸 잘해줘. 잘 맞춰줘.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개수는 우물이 있다. 사람들이 물포가 가면서 우물에 대면 야 고맙다 소리 합니까? 안 해요. 여름에 마른데 비 내리면은 야 비야 고맙다 안 해.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거는요, 개수는 내가 많이 베푸는 대신에 사람들한테 섭섭함을 많이 당하게 돼요. 인간 무덕을 많이 겪어. 그러면 개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 개수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기본적으로 나는 내 할 거 다 해주겠다는 성격이거든. 그래서 이제 침투성이 있고, 근데 이게 좀 냉정하단 말이죠, 이게. 그리고 지식이란 거는 뭐예요? 세상에서 내리면서 온갖 걸 다 세상의 모든 물질을 보고 그걸 보니까 지식이 있고요. 그 대신에 보면은 또 항상 이타행이라 소극적이에요, 이게. 그리고 물은 또 어디로 흘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변덕성도 좀 있어요. 비가 오다가 말다 하듯이 기복이 조금 변화되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십신의 기본적인 성격을 요거는 가셔서 한 몇 번 읽어보면서, 자, 요거는 이제 이게 형상은 뭐고,
그 특징은 뭐다? 이것을 이제 숙지를 하십시오. 해가 합치기 그냥 하지 마시고 요걸 첨가 글자로 바꿔가지고 같이 하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십시오. 해보면은 우리가 명리를 발칙의 일간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이게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지지에 있을 적에 물질로 있을 때 하고 위에 정신적으로 올라갔을 때 하고 그 특성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리 공부는 이런 걸 제대로 알았을 적에 이제 여기서부터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게 갑이 나무다 치면은 그죠? 이 나무의 특징이 뭔가 이 불이다 치면 이 불은 어떤 불이니까 어떤 불인데 계절이 뭐니까 이 불은 어떤 대접을 받겠네, 이 불은 이때 어떤 역할을 하려 하겠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하나하나 확장을 해 나가야 사조가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요. 단지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생소하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 연습하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1년 4계절 겪는 것을 벌써 몇십 년을 겪었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많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 내사주 이해되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예. 전수 4하고 5하고 저 숫자가 2하고 7이 맞습니까? 예, 맞아요. 7, 2로 저번에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아, 그거는 그 선천에서 기운이 마무리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숫자하고 우리가 후천수를 요리 쓰는 이유는 물체에 적용했을 때 이게 이렇게 된다. 이제 거기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번에 이제 그거 하는 거는 하늘과 또 지구와 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때는 이제 이제 원래는 요런데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부천사직은 요것을 요거를 보면 되네. 예. 그 이거 가지고 이거 뭐냐 체형이 바뀐 거거단 말이지. 체와 용이 바뀐 것을 물질로 설치게는 우리가 그냥 이거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처음에 쭉 하고 왜 그랬지? 왜 그렇지? 그거는 마음으로 생성되는 과정에서는 이건데 저기 구성국이 저하고 같네요. 그렇죠. 구성 다 똑같습니다. 구청에서도 구청수 쓰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체형이 바뀌었다는 게 이게 왜 체와 모습과 형태가 바뀌었다는 게 왜인지 알려면은 앞에는 원래는 이랬는데 물질로 왔을 적에는 아 이게 이랬대서 이게 바뀐 모습을 사용하구나 하는 게 그게 체와 용이 달리한다 바뀌었다 그 이야기. 네. 자, 마치겠습니다.